안녕하세요. 네오 IDTV입니다. 오늘은 AI,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런 뭐에서 뭐 계속 뭐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AI 관련해가지고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쪽으로 좀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현재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자신의 일자리하고 AI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고요. 뭐 아무튼 AI가 지금 노동시장에 그죠? 이제 점점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논문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 이 자동으로 인해서 일자리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막 나라별로 막 조사도 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OECD 봤을 때 이 한국이 한 요점, 한국도 되게 그죠?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도에 이제 그 AI 일자리가 직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보면 한국은 26%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26%의 일자리들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이제 연구가 나왔고 보면은 주로 고소득 국가들이죠. 예. 고소득 국가들이라는 게 대부분 자동화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일본, 호주, 그죠? 싱가포르, 한국. 그래서 뭐 이런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은 업무가 아주 매뉴얼화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직무가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AI가 그거를 이 프로세스를 대체하는 순간 일자리가 그냥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소득 국가들 주로 지금 직무 대체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죠? 베트남, 인도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인프라가 자동화가 아직도 많이 그죠? 자동화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직무 대체 위험, AI가 자신의 직무를 대체할 위험이 있는 게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를 보면요. 43%가 이 자동화로 인한 자기 직무가 대체될 고위험군으로 지금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 노동자뿐만 아니고요. 화이트 칼라, 사무 종사자들, 그 다음에 어떤 공장에 어떤 산업용 그죠 기계를 갖다가 운전한다거나 조작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를 막 제어하는 사람들, 블루 칼라, 그죠?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국민의 43%는 AI의 자기 직무가 AI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면 지금 뭐 가능성만으로 따졌을 때 가장 위험한 데가 그쵸? 여기 콜센터 요원들, 그죠? 예. AI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련된 제조 관련된 단순 종업원, 단순 종사원들, 그러니까 단순 어떤 장비나 기계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자재를 막 이렇게 계속 넣는다거나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분들,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죠. 단순 반복적인 일들 이런 분들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치과 기공사,
이것도 위험하죠. 예, 치과 기공사.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진단 전문가. 이미 AI가 그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영역도 되게 이제 그 AI가 더 진단을 잘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금융사무원들, 예, 금융 서비스 뭐 대부분 자동화가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융이 이제 뭐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은행 점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예, 사람들이 뭐 폰뱅킹이나 텔레뱅킹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뱅킹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번역가들, 예, 지금 AI가 가장 이 번역 쪽으로요, 가장 지금 잘 적용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번역을 AI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번역가들, 예,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창고에 어떤 뭐 작업 사람, 창고 관리하는 사람들, 예, 이분들, 아마존 같은 데 아마존의 그 창고 보시면요. 창고, 그 거대한 창고에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돼서 자동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계산원들, 예, 이런 분들, 마트에서, 그죠? 계산하시는 분들, 대신 물건, 예, 단순 반복적인 일이죠. 이거 지금 뭐 셀프 계산대로 통해서 이미 하고 있고, 예, AI가 더 이제 빠르게 카트에다 물건을 담아가지고요. 카트를 그냥 통과만 시키면 바로 다 결제가 돼버리는, 예, 그런 기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원들 전부 다 위기 직업이죠. 예,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직무 특색에 따른 대체 위험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로 이걸 어, 나타내 보면요.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제 그 직무 대체 위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노동하고 두 번째는 육체노동 분야거든요. 자, 그럼 인지노동 쪽 한번 볼게요. 인지노동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그러니까 시각이나 그죠? 감각을 통해서 그 현재 상태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분야 이런 인지 노동들이 대부분 이제 뭐 크게 나눴을 때 사회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다음에 창의성이 있고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지, 예, 최적화 중심으로 하는 일인지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보면 가장 뭐죠? 위험한 곳이요. 이 데인저 존이라고 해서 이쪽이거든요. 사회성이 낮으면서 떤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분야. 예. 이쪽이 제일 위험한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죠. 고객이 서비스하는 직원들. 예. 방사선 전문의. 예. 이건 뭐 그냥 장비를 그냥 조작하는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사정인. 예. 보험 쪽이 과거에는 만나가지고 직접 보험을 설계사분들이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요즘 보험 다 그 인터넷으로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설명도요, 지금 뭐 챗봇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담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분들 위험하시고, 그죠? 뭐 소비자 대출 심사, 예, 은행에서 근무하는 창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예,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죠. 예, 결국은 질문 답변이잖아요. 예, 챗봇으로 다 대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텔레마케터, 예, 이미 텔레마케터 쪽은요, 이 부분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 예, 대체될 거고요. 번역가, 그쵸, 초벌 번역가들, 예, 어떤, 그죠? 초벌 이렇게 처음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분, 이런 건 다 AI 그 번역을 통해서 초벌 번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제일 위험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은 그 약간 이제 휴먼 배녀라는 분야는 인간이 이제 이게
사실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AI가 많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거든요. 예, 휴먼 벤이요. 대표적으로 교사나 의사분들이죠. 예, AI의 보조를 많이 받는 업무 프로세스를 갖는 분야. 그래서 이분들의 직업의 가치는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죠. AI 역할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결국은 이분들이 하시지만, 그죠? 어, 그에 대한 어떤 분석 작업, 그죠? 어떤 많은 업무들은 AI가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그죠? 어떤 기술의 숙련도, 기술의 어떤 경험치,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했었지만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교사나 베테랑 교사나 차이가 없는 거죠. 초보 의사나 어떤 전공이 뭐 10년 차, 10년 차가 넘는 전문의 의사하고 그 진단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천천히 이제 그 변화하는 분야. 예, 느리게, 그러니까 슬로우 크랩이라고 해서 느리게 잠식되는 분야거든요. 이런 이제 컬럼니스트,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디자이너, 예, 법률, 금융 분석가들, 예, 지금 뭐 금융 트레이너들, 예, 이미 주식 트레이너를 현재 선진국은 다 AI가 적용되어 있고요. 국내도 AI가 트레이닝을 주식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분야긴 하지만 결국에는 AI로 천천히 서서히 대체되는 분야죠. 예. 의료와 같은 연구하는 분야. AI가 이 의료 연구를 대신을 할 수 있고요.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과학자들, 그죠? 연구하시는 분들, 예술가들. 그 예술가 영역은 창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걸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요즘 AI가요? 그림도 그리고요. 소설도 쓰고요. 예, 시도 만들고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썼는지 이게 사람이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AI가 서서히 이쪽 분야 직업들까지 잠식하고 있고 그나마 좀 안전한 데가 바로 이런 곳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감성노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안내원,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예. 그러니까 인지긴 인지지만 인간의 감성을 그 섬세한 부분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감정을 인지해야 해야 되고 복잡한 그죠? 복잡한 어떤 상황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 분야들. 예. 이런 분야들은 AI가 대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분들, 예,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상담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많은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죠? 그런 부분 컨설팅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디렉트 분들, 예, 그죠? 기획하시는 분들, 예, 어떤 전략이 필요한 분야죠. 예, 이런 분야들, 그죠? 인력을 잘 관리하는 매니저들, 예, 프로젝트 관리하는 매니저들, 예, 이런 분야들. 사회성도 높으면서, 그죠? 전략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 바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지 분야에 계신다면 이제 직업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과연 내가 어느 분야에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예, 아무튼 고위험군이라면 그죠? AI를 내가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우는 게 결국은 자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육체 노동 쪽은요. 자, 크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회성이 가장 사회성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고숙련, 좀 저숙련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보면 제일 위험한 데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회성은 낮으면서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예, 어떤 오래된 어떤 숙련이 필요 없는 분야들, 그죠? 계산직들,
마트에 계산대에 하는 계산 업무 하시는 분들, 패스트푸드의 조리사들, 예, 이거 다 기본 어떤 레시피대로 하는 단순 작업이죠. 레스토랑의 요리사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굉장히 고숙련 뭐 그런 업무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이게 결국은 요리라는 것도 결국은 레시피잖아요. 그 정해진 그 레시피대로만 하면요. 그 맛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과거에 말하는 부모님의 어떤 손맛, 그죠?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 결국은 그게 레시피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의류 공장의 근로자들. 아, 예.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설거지. 아, 예. 설거지. 예, 너무나도 명백한 단순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이렇게 수확하는 분들, 예, 인부들, 그죠? 트럭 운전사, 예, 트럭 운전사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정말 대체 1순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립 라인, 공장의 어떤 조립 라인의 어떤 그죠? 뭔가 뭐 조사하는, 검사하는 담당자들, 예, 단순 작업이죠. 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지 분야보다도 더 위험한 분야입니다. 예, 이런 분야는 지금도 AI가 아니더라도 자동화 기계로 인해서 자동화 로봇으로 다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바텐더 하시는 분들, 그죠? 예, AI 보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하지만 AI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요리사분들, 예, 뭔가 좀 특별한 고급 호텔 접수 담당자, 예, 그죠? 카페 웨이터, 그죠? 어떤 서비스직, 예, 서비스직 직원들, 예. 사회성은 높지만 아무튼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숙련이지만 사회성이 낮은 분야인데 예, 택시 운전 고숙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회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레벨 4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면요 대체됩니다. 그다음에 뭐 청소부 하시는 분들 청소 배관공 배관공 고숙련이 필요해서 대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국은 이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요 대체적 위험이 아주 크고요. 주택을 건설하거나 마감하시는 분들, 그죠? 마감재 이렇게 막 그 벽지 바르시거나, 그죠? 막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예. 고숙련이 필요하지만, 그죠? 어, 사회성이 낮은, 그죠? 이분들, 이것도 사실은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은, 네, 될 수 있는 분야죠. 그 다음에 뭐 보안 쪽, 야간 경비, 예. 로봇이 충분히 경비할 수 있죠. 인간보다 더 잘하죠. 잠도 자지 않고, 예. 대체되고요. 항공 우주 정비사들. 이거 고숙련 분야긴 한데, 그죠? 이것도 결국은, 그죠? AI가, AI 로봇이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할 수 있는 분야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아직까지 인간의 관절을 똑같이 흉내내는 그런 로봇은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현대 기술로는. 하지만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 대체될 수 있는 분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제 아직까지 이런 분야죠. 예. 감정노동, 사회성이 높으면서도 고수능이 필요한 분야. 예. 노인 요양사, 예.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예. 이거 물리치료 이거는 로봇으로 대체 안 되죠.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고수능이 필요하지만 사회성이 높고 의외로 이 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분들은 이분들을 제일 안전해요. 예. 이 로봇이 이거를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 로봇이 가위를 들고 있는데 내 머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섬세한 그 가위질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로봇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쪽 분야 의외로. 하지만 보면 사실 임금이 그렇게 크지 높지 않은 분야예요. 보면 안전한 분들이 육체 노동 쪽은 그렇게 저임금 쪽에 좀 많이 있죠. 저임금 의외로.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만 봐서도요.
안전한 분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안전한 분야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놀랍죠? 그래서 이 AI의 다양한 효과에 결국은 AI가 이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효과로는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대체되면 기계로 대체되고 AI로 대체되면서 부가 그런 자산가들한테 쏠리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사가지고 이 로봇을 소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그 모든 수익이 모든 부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분배가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죠? 부의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창출 효과로 보면은 뭐 세 가지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기술 분야인데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인력들, 이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분야 일자리는 급속도로 많이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필 오버라고 해서 연관된 분야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 분야. 예.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를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AI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분들, 공장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나 로봇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 로봇이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직업들은 일부분 살아남는 거고요. 뭐 경기 전반으로 봤을 때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비용도 절감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생산성 향상으로 그런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죠? 예. 인력이 이제 필요해서 또 이쪽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고용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화 어떤 생산성 효과로 그죠?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지만 사라지는 직업이 사실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뭐 예를 들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그죠? 임금 수준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죠. 예. 왜냐면 새로운 기술 인력이 이제 막 필요하면 그 사람들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아직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AI 도입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등 그죠? 임금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임금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어떤 분야는 임금이 감소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야는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분야에 어느 분야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를 내가 운영한다거나 AI를 개발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올라가겠죠. 예, 하지만 AI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감소될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기존에 AI가 자기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 좀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이제 전환해서 예, 그런 고차원적 업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런 AI들을 그죠? 이런 AI를 운영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AI 기술을 가진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임금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긍정 효과, 부정 효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긍정 효과로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는 이 소득 불평등 얘기가 가장 많아요. 예. AI 확산으로 결국에는 노동이 대체되기 때문에 이 자본의 부가 그죠? 이 자본가 이런 소유가 자본 소유자에게 이게 집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에 대한 소득 분배율 그죠? 이런 게 감소되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그죠? 이런 게 복지가 악화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특정 산업에서는요 대규모의 실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규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어, 회사들이 큰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요, 전기차로 꼭 이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생산의 공장에는 로봇들이 제일 많이 적용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대규모 실업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AI가 결합되면서요, 오히려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그런 로봇이 아직 대체 불가능한 그 업무까지 AI가 잠식을 하면 결국 공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쓸모가 없어져서 AI로 대체돼 가지고 이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예요.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금융 쪽도 그죠. 무인 점포. 예. 점포에 사람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언론 쪽으로는 어떤 편집자가 없는 알고리즘 기반의 뉴스, 그죠? 기자들 같은 경우도 되게 위험하죠, 현재. 기자들도 이제 AI 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쪽.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내지는 처음부터 인간의 직무가 없이 설계된 이런 기업들. 예. 아예 인간의 직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경쟁 업체, 기존 산업과 경쟁을 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와버리는 거죠. 그 기업의 사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인데, 거기서 경쟁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아예 와해돼 버립니다. 예. 이런 분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그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능가하는 거죠, 능가. 예. 그러니까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거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그런 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임금, 그죠? 단순 노동력을 대체하는데 기존의 AI는 그런 부분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그친다면은 그죠? 오히려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직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닥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빨리 교육훈련, 그죠?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AI와 함께 AI를 활용하는 그런 인재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결국 부의 분배를 통해서, 그죠? 재분배를 통해서, 그죠?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포용성이라고 해서, 그죠? 어떤 도덕적인,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 이런 거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AI가 우리 인간에게는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 기술 재교육. 네. 자격증보다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 여러분들 국가 기술 자격이요? 그거 조만간에 다 쓸모 없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국가 기술 자격증은 구시대의 유물인 거죠.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는 이런 자격증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예. 이미 기업들은 자격증을 이제 보지 않을 겁니다. 왜 구시대 유물이잖아요. 예. 지금 AI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자격증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예. 업무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업무의 수행 방식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본 과세를 더 해라. 재분배 해라. 뭐 정치권에서도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기본소득은 제도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로봇의 과세도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산업발전 기술혁신을, 근데 이 로봇의 과세를 하면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저해한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죠. 그리고 오히려 이게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반대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수요가 변화된다는 거고요. 요즘 기업들이요. 높은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해요. 너도 나도 지금 뭐 AI 솔루션 개발하고 뭐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AI 연구자, 소프트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분들이 AI 적극적으로 개발 인력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야도 필요하거든요. 해설가라고 해서 하죠. 경영진하고 기술자 간의 가교 역할,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리더, 그다음에 변화 관리 전문가, 그죠? 또 경험 설계자, 사용자의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들, 도메인 전문가 이런 분야는 사실 이런 분야의 직업들은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AI라는 게 결국은 어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 모델은 도메인을 알아야 되고,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비즈니스를 어떤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은 이쪽의 직업군들, 이쪽의 직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쪽 일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인재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얘기 기업들이 하고요. 그래서 뭐 재 훈련을 통해서 뭐 역량 확보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다 돈이잖아요. 비용이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인이 알아서 AI를 공부해라. 근데 개인이 누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까? 정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예. 미래를 위해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AI 고급 인재 풀이 엄청 희소합니다. 예. 그런데 이 AI 관련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수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이쪽 분야로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보면 이제 뭐 업무 수행 AI를 활용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음, 업무 수행 방식으로 지금 다들 진행하고 있고, 그죠? 새로운 솔루션 개발, 그죠? 예, 이런 AI 솔루션 기업에 적용하는 거, 이쪽을 업무를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기존 인력들을 재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직무 재훈련 추세 보면 국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요, 의외로 이 중국이 AI의 강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요. 독일, 중국이거든요. 예, 앞서가고 있죠.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다시. 예. 기존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야 됩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이 아니라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은
앞으로 일자리 양극화 심해질 거고요. 스킬 미스매치로, 그죠? 필요한 인력과 필요 없는 인력들이 완전히 양분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올 거고요. 실업률 증가는 불보듯 뻔하고요. 예. 일자리의 질이 저하될 거고요. AI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산업을 잠식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AI를 이런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한 기존 산업이 아마 많이 대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아무튼 우리는 이 AI 고급 인력을 확보가 필요한데 이 고급 인력이 되도록 되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고요. 기존 근로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다면 좋은 회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재교육을 해야 되고요. 직무도 스스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